37페이지 1번 얼음과 물의 구조. A.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B는 공유결합.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공유결합은 상태가 변했다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유결합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전기분해. 상태 변해도 공유결합 안 끊어지고 열을 가해도 공유결합 안 끊어져요. 전기분해를 통해서만 수소하고 산소의 공유결합이 끊어진다. 얼음 1g을 융해 얼음을 물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온도에 따른 부피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융해 과정은 1기압일 때 0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0도짜리 얼음의 부피, 0도짜리 물의 부피.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 중에 수소결합수가 끊어지면서 그 빈 공간에 또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온도가 또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는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1g당 물의 부피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1기압하에서는 4도씨. 그래서 물은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보기, 부피는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거죠. A의 결합수 감소하고요, B의 결합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7페이지 2번 결정성 고체. 이제 결정성 고체에는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 결정이 있고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정, 그리고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은 두 가지,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죠. 지금 가는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NaCl,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이온 결정. 나는 설탕이에요. 얘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결정. 보기, 가는 이온 결정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가가 융해될 때 열을 가해서 솔리드 상태의 설탕이 리퀴드 상태의 설탕이 될 때는 분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융해가 되는 거지,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공유 결합선 물질의 공유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분해를 통해서 공유 결합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한다고 해서 원자 간의 결합인 공유 결합을 끊을 수는 없다.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이온 결정의 특징은 고체 상태일 때는 규칙적으로 이온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온의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융해가 되면, 즉 액체 상태가 될 때는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외부 전압에 의해서 이온의 이동에 의해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죠. 하지만 분자 결정은 액체 상태가 되어도 이온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분자 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전기도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7의 3번 분자 결정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가 되는 거죠. 분자 결정은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져 있는 결정이다. 그렇죠? 분자 결정뿐만 아니라 결정성 고체들은 다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A 옳은 표현이고요.
1기압에서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인데 비해 얼음은 승화성 물질이 아닌 이유는 분산력은 분자량이 큰 나프탈렌이 더 커요. 분산력은 분자량이 큰 나프탈렌이 얼음보다 크다. 그런데 나프탈렌은 승화성인 거에 비해서 물은 승화성이 아닌 이유는 물 분자가 나프탈렌보다 분자 간의 결합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분산력은 작지만 결합력은 커요. 왜냐? 물 분자는 수소결합을 하죠. 그래서 수소결합도 하고 쌍극자 간의 결합도 하고 분산력도 작용하고, 근데 수소결합 때문에 결합력이 크다. 그래서 학생 B는 옳지 않은 문장.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성인 이유는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공유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 역시 분산력이란 힘에 의해서 분자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죠. 그 분산력이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승화성을 나타내는 거지, 탄소하고 산소의 공유결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옳게 설명한 학생은 1번 A. 17번에 4번 두 가지 액화연료 가스를 나타냈는데요. 휴대용 가스는 C4H10 뷰테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액화천연가스, 얘는 메테인이 되죠. 우리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들을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탄소 화합물들 중에 OH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물질, 대표적인 게 에탄올이나 메탄올, 그 다음에 COOH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산,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 얘네들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결합뿐만 아니라 쌍극자 간의 결합력과 분산력도 동시에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용기 중에 이제 CO나 혹은 CHO, 대표적으로 이제 CO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게 디메틸케톤이라는 물질, 그리고 CH로 갖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포르말데하이드도 있지만 아세트알데하이드, 얘네들은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지만 극성이기 때문에 쌍극자 간의 결합력과 분산력이 작용한다. 그 밖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금 보기와 같은 C4H10이나 CH4 같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은 분산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로 볼게요. 액체 상태에서 뷰테인과 메테인 각각의 주된 분자 간의 힘은, 그쵸? 무극성 분자로서 분산력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의 분자 간의 힘은 분자량이 작은,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결합력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같은 온도에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그랬어요. 같은 온도에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즉 증기압력을 의미한다고 했죠? 증기압력.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면 온도에 따른 우리 이제 증기압력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이 큰 애가 메테인이 되는 거고 작은 애가 뷰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애들이 같은 온도에서 더 증발을 잘하니까 그만큼 용기 내 압력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그래서 외부 압력, 용기 내 압력이 즉 증기압력,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애들, 끓는 점이 낮은 애들, 그쵸? 증기압력이 크다.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끓는 점도 비교를 한다면 메테인의 끓는 점은 여기, 뷰테인의 끓는 점은 여기. 그래서 증기압력이
작은, 메테인이 끓는 점이 낮다, 분자 간의 인력 작다, 그쵸? 그래서 같은 온도 용기 속 기체 압력은 반대가 된 거죠. 반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끓는 점이 작은, 메테인이 증기 압력이 크다. 그래서 용기 속 기체 압력이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돼요. 38페이지 5번 탄소 화합물의 결합력에 대한 이야기죠. 탄소 화합물, 탄소와 수소를 기본 골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탄소 화합물에서 우리가 작용기를 통한 탄소 화합물 사이의 결합력을 이야기했어요. OH 작용기나 COOH 작용기를 갖고 있는 탄소 화합물은 수소 결합도 하고요. 쌍극자 간의 결합도 하고 분산력도 작용하죠. 그 다음 CHO나 CO를 갖고 있는 탄소 화합물은 수소 결합 못하고 쌍극자 간의 결합력과 분산력이 작용한다. 그 외에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는 수소 결합 못하고 쌍극자 간의 결합 못하고 뭐만 한다? 분산력만 한다. 그럼 이 경우 가가 분산력만 작용되는 경우고 나는 쌍극자 간의 결합력과 분산력이 그리고 다는 수소 결합과 쌍극자와 분산력이 다 적용하죠. 분산력은 다가 가장 클 거예요. 왜냐? 분자량이 가장 크니까. 하지만 끓는 점은 다가, 결합력은 다가 가장 클 거예요. 왜냐? 분산력은 작지만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기억. 분자 간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은 셋 다 가능하죠. 그때 그 분산력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분산력은 분자량이 큰 나다, 가다. 옳은 문장. 분자 간의 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거는 나와 다 두 가지 옳은 문장이고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작용하는 거는 다 하나. 그래서 정답은 5번.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서 기체를 만드는 온도,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보일 포인트가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증기 압력이 어떻다? 증기 압력이 작다. 그래서 액체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증기 압력이 작다. 그쵸? 그 다음 우리 그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게 있죠.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거는 1기압하에서 1기압을 우리가 수은주의 높이로 따진다면 760mmHg라고 했어요. 기준 끓는 점에서는 액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각각 액체의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760mmHg가 된다. 만약에 500mmHg라는 환경에서 외부 압력이 500mmHg라는 외부 환경에서 각각의 액체를 끓었을 때 끓는 점은 분명히 외부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끓는 점은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 역시 뭐가 된다? 외부 압력인 500mmHg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증기 압력이 누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의 기준은 온도가 어떤 상황에서 온도가 같은 경우 증기 압력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증기 압력, B의 증기 압력, C의 증기 압력을 비교했어요. 같은 온도에서 A가 증기 압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C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압력에서의 끓는 점은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작은 C가 끓는 점이 가장 높고, 그리고 B, C 순서가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B하고 C 한번 비교해 볼까요? 760이라는 압력에서 증기압력이 C가 컸죠. 같은 온도일 때 B보다. 그래서 C가 더 끓는 점이 높다. 증기압력이 작은 애가 끓는 점이 높구나. 즉 액체 분자 사이 인력이 더 크구나.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의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가장 크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낮은 C가 크다. A가 가장 작다. 니은 기준 끓는 점이 50도 이하인 거, 기준 끓는 점은 기압이 얼마일 때? 1기압일 때, 기압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 그러면 C는 100도, B는 대략 80도. 그러면 A는 몇 도? A는, 아이고, 여기서 나오지도 않네요.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 50도 이하인 것은, A 한 가지다. 옳은 문장. 그 다음 40도 400기압에 400mm HG에서 그러면 온도 40 걷고요. 그 다음에 기압 400mm H, 그쵸? 여기에서 액체인 거 물어봤죠? 액체인 거. 그러면 이미 C는 어때요? 끓었어. 그쵸? 끓었어. B하고 C는 뭐예요? B하고 C는 아직 안 끓었죠? 왜? 400기압일 때 B에 끓는 점은 여기, C에 끓는 점은 여기. 근데 지금 현재 400에서의 온도는 B와 C에 끓는 점보다 어때요? 낮지요? 그러니까 아직 끓질 못한 상태, 즉 액체다. BC가 액체다. B도 액체, C도 액체.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8페이지 7번 결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그렇죠?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정성 고체는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얘네들의 녹는 점이 일정하다. 어떤 형태, 가루를 만들든 덩어리를 만들든 오른쪽에서 열을 가하든 위쪽에서 열을 가하든. 근데 비결정성 고체 같은 경우는 이 단위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녹는 점이 이만큼, 저럴 때는 녹는 점이 이만큼, 덩어리 상태로 녹였을 때는 녹는 점이 이만큼, 가루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녹는 점이 이만큼. 그래서 비결정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억할 게 유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 그리고 이제 뭐 엿,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결정성 고체가 되는 거고, 결정성 고체는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 결정, 그리고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정,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분자 결정 해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성 물질이에요.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성 물질,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성 물질. 공유 결합성 물질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석영, 그리고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연. 흑연은 좀 특이한 게 공유 결합성 물질이고 공유 결정인데 얘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는 게 좀 특징이었죠. 금속 결정은 자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연성, 전성, 그리고 광택. 이온 결정 같은 경우는 뭐 부서짐의 현상이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용융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되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 분자, 물,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물이 아니라 이제 솔리드 상태니까 이제 얼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얼음,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나프탈렌, 그쵸? 승화성 물질, 나프탈렌, 뭐 이런 것들 좀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금은 금속 결정이 되는 거죠. 금속 결정.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원자 결정 혹은 이제 공유 결정. 유리는 비결정. 그리고 얼음은 분자 결정. 그러면 가는 분자 결정이다? 아니죠. 공유 결정이죠. 하지만 가 공유 결합성 물질이다? 맞지요? 라도 공유 결합성 물질이죠. 맞지요? 공유 결합성 물질 그리고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니은 전기 전도성은 나가 라보다 당연히 크고요. 녹는 점이 일정한 것은 결정인 다이아몬드, 금, 얼음.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럼 4번이 되겠네요. 8의 8번 염화세슘의 결정구조. 염화세슘의 결정구조 좀 특이하다고 했죠. 염화세슘은 단순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두 단순 입방 구조가 연속적으로 서로 겹쳐 있다 보니까 꼭 채심 입방 구조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염화 이온이 단순 입방 구조의 형태로 있는데, 그리고 또한 세슘 이온도 단순 입방 구조의 형태로 있는데 얘네가 겹치다 보니까 염화 이온의 단순 입방 구조에 세슘 이온이 채심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세슘의 단순 입방 구조에 염화 이온이 채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염화세슘에서 각각의 세포에 해당하는 이온수를 따지면 세슘 모서리에 8개, 8분의 1 곱하기 8, 1개, 염화이온 채심의 형태로 1개가 놓여 있으니까 1개, 또 반대로 해도 1개, 그래서 얘네들은 1대1의 결합비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화세슘의 화학식은 세슘 1대 염소 1, 즉 CSC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CSCl2는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얘네는 CSCl이 된다. 틀렸고요. 니은 세슘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슘 이온 수는 8개다.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슘은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되죠.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슘의 이온수는 우리 단순 입방 구조에서 가장 가까운 이온들의 개수는 몇 개? 6개. 채심 입방 구조에서는 가장 가까운 입자수는 8개.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가장 가까운 입자수가 몇 개? 1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슘은 8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보세요.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염화 이온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8개지만, 그쵸? 8개지만,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슘의 수를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색깔을 빨간 걸로 할게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슘은 6개. 염화이온도 마찬가지로 염화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염화이온의 수는 8개.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세슘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온은 몇 개냐라고 할 때는 그때는 8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혹은 더 구체적으로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염화이온은 몇 개? 그럴 때도 8개. 근데 여기서는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세슘, 그래서 6개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2번 염화 이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슘 이온이다. 그렇죠. 보세요. 염화 이온 여기 가운데 염화 이온 채심으로 있어요. 채심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꼭지점 8개에 뭐가 있어요? 그쵸? 세슘이 있는 거죠. 이게 염화 이온이면 세슘 이온이 이렇게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온은 세슘 이온이다. 세슘이 몇 개? 몇 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8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에 옳은 문장 정답은 1번. 39페이지에 9번 산의 높이에 따른 외부 압력을 나타내는데요. 나는 600 그리고 가는 500.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가를 볼게요. 50도에서 가열하면 B하고 C만 끓는다. 그러면 50도일 때 500mmH, 그냥 500이라고 할게요. 50도일 때 BC가 끓었다라는 거는 BC는 증기압력이 최소 500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A는 50도일 때 증기압력이 500 미만이다. 그럼 증기압력이 B하고 C가 A보다 같은 온도일 때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에서는 70도로 가열하면 C만 끓었다. 그러면 C는 70도일 때 증기압력이 최소 600 이상이라는 얘기고 B와 C는 600 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C가 증기압력이 가장 크고 같은 온도일 때, 그리고 B, A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기로 갈게요. 기억. A의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은 외부 기압이 얼마? 760mmHg, 즉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근데 나의 결과를 보면 A는 670도에서 끓지 못했어요. 그러면 70도에서 A의 증기압력은 60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증기압력이 760이 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끓는 점이 70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50도에서 B의 증기압력은 600보다 작다. 역시 나를 보면, 나의 결과를 보면 B는 600에서 70도, 그러니까 600에 70도에서 끓질 못했죠. 그러면 70도에서 B의 증기압력은 60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온도가 더 낮은 50도에서도 B의 증기압력은 더 작아져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력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60도에서 C의 증기압력은 500보다 크다. 또 우리 가 500기압일 때 C는 500기압일 때 끓었죠. 그럼 500에서는 C의 증기압력이 500보다 500 이상이 되는 거죠. 5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60도에서는 C의 증기압력은 당연히 500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페이지 10번 그림은 16쪽 원소. 그러면 16쪽 원소 우리가 2주기하고 3주기는 배웠는데 4주기는 안 배웠죠. 2주기 16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 그리고 3주기 16쪽은 족자를 쓸게요. 황. 그 다음에 4주기 16쪽은 셀레늄이라는 원소예요. 굳이 뭐 몰라도 되고,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있다. 수소 화합물 그러면 H2O, H2S, H2SE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물은
수소결합을 하잖아요. 수소결합.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도 하고 쌍극자 간의 결합도 하고 분산력도 하는 거고. 근데 H2S나 H2SE는 얘네는 쌍극자 간의 힘과 분산력만 작용을 해요. 쌍극자 간의 힘과 분산력만. 분자량은 셀레늄 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은 크겠죠. 그런데 여기 보듯이 2주기 16쪽인 A가 H2가 되잖아요. 그쵸?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데 특히 A의 기준 끓는 점이 크다라는 거는 A가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고, 분자 간의 인력이 왜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A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큽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보기 갈게요. 기억 분자 간 힘은 A 가장 큰 거는 A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A의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요인은 수소결합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분자 간의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 셋 중에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이제 분산력 물어봤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분자 간의 결합력은 A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커요. 근데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분자량에. 그럼 분자량이 누가 가장 크냐 이거예요.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당연히 4주기인 셀레늄이 가장 크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자량이 가장 큰 애가 분산력도 가장 크다. 그래서 분자 간의 전체 결합력은 H2가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지만 분산력은 분자 간의 결합력, 분자 간의 결합력 중 분산력이라는 힘은 분자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의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가장 큰 C, B, A 순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9페이지 11번. 가와나는 두 금속의 단위 세포 모형을 나타냈다. 가는 면시 밑반 구조, 단은 채시 밑반 구조. 보기 기억. 가에서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4개 있다. 꼭지점의 8분의 1개가 8개, 그리고 면심의 2분의 1개가 6개. 그러면 총 4개.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부터 볼게요. 나의 결정 구조에서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 수는 8개다. 채심을 둘러싸고 있는 꼭지점 8개. 옳은 문장이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기억과 니은은 가장 가까운 입자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이걸 볼게요. 지금 이제 면심, 면심 입방 얘와 면심에 있는 얘네들 사이 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수직선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또 수직선을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가 계산하기 쉽게 2a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a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사이의 거리는 루트 2a가 되죠. 그래서 면심에 가장 가까운 입자는 면심이기도 하고요. 또한 또 면심에 또 가까운 입자가 꼭지점에 놓여 있는 또 입자이기도 해요. 왜냐? 얘를 가져갈게요. 얘하고 얘 사이. 그렇죠? 면심에 있는 입자와 꼭지점에 있는 입자 한 변의 길이가 2a죠. 그러면 면심에 있는 입자와 꼭지점에 있는 입자의 거리도 얼마? 루트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심에 놓여 있는 입자와 가장 가까운 입자는 면심에 있는 입자이기도 하고 또한 꼭지점에 있는 입자이기도 해요. 근데 입자의 개수가 다르겠죠. 면심에 놓여 있는 입자와 가장 가까운 꼭지점에 있는 입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런데 면심에 가장 가까운 또 입자는 몇 개가 되면 8개가 돼요. 8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단위세포를 하나 더 그려주고요.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봐요. 얘. 그러면 얘에 가장 가까운 면심은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해서 하나, 아래 둘, 오른쪽 셋, 왼쪽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 방향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럼 4개. 그래서 면심 입방 구조에 가장 가까운 면심에 놓여있는 입자수는 8개. 그리고 면심에 가장 가까운 꼭지점에 놓여있는 입자수는 4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니은 가에서 기억과 니은은 서로 가장 가까운 입자이다. 그쵸? 정답은 5번. 39페이지 12번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같은 질량일 때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부피가 작다, 아니면 밀도가 작다라는 거는 부피가 크다. 부피가 크다라는 거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그림을 보니까 4도일 때가 밀도가 어때요? 가장 크네요. 4도일 때가. 그래서 4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내려가도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도 밀도가 작아지겠죠? 달리 표현한다면 4도를 기준으로 4도일 때가 가장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올라가도 부피가 증가한다. 근데 이것보다 더 특징적인 게 뭐냐, 0도짜리 물과 0도짜리 얼음을 비교해야 되겠죠. 0도짜리 물이 0도짜리 얼음이 되는 순간 밀도가 훅 줄어들죠. 그러면서 밀도가 훅 줄어들면서 즉 부피가 훅 늘어난다. 그쵸? 보기로 볼게요. 분자 간 평균 거리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부피에 비례하죠. 부피에 비례하죠. 근데 뭐에는 반비례해요? 밀도에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밀도가 작다라는 게 부피가 크다는 얘기고, 부피가 크다라는 게 분자 간 평균 거리가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P하고 Q에서 밀도가 더 Q가 크니까 평균 거리는 누가 더 크다? P에서가 Q에서보다, 그쵸? 크죠? 밀도 작다, 부피 크다. 그쵸? 니은 1세제곱미터당 분자 수는 뭘 의미하냐?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왜? 분자 수는 질량에 비례하는 거고, 1세제곱당 1세제곱 부피란 얘기잖아요. 부피 분의 분자 수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누가 더 밀도가 누가 더 크냐라는 얘기잖아요. 니은은. 그래서 R이 P보다 밀도가 큽니다. 니은도 맞는 얘기. 기억 맞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1세제곱미터당 수소 결합 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Q하고 Q에서가 R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죠. 봐요. 수소 결합수라는 거는 결합력을 의미하는 건데, 수소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물의 경우 수소 결합수가 액체일 때 0도짜리 물이 가장 수소 결합수가 크다고 했죠. 0도짜리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소 결합수가 끊어지는 거고, 100도가 되는 순간 수소 결합수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00도짜리 물 90도, 80도, 70도에서 0도가 될 때, 액체일 때는 0도일 때가 수소 결합수가 가장 많은 거고, 그래서 액체 분자의 결합력이 가장 큰 거고, 그리고 0도짜리 얼음이 되는 순간 수소 결합수가 최대가 되죠. 분자 하나당 4개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이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 부피가 커진다라는 의미.
하지만 우리가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물어볼 때는 얼음일 때는 고체이기 때문에 액체 분자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따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액체 분자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데 물의 경우 표면 장력이 가장 큰 온도는 몇 도? 0도짜리 물이다. 0도짜리 얼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는 액체가 고체가 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가장 큰 물의 온도는 0도인 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도를 기준으로 Q가 R보다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같은 분자당 수소결합수는 Q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1세제곱미터 당이란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피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Q하고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부피가 작냐면 밀도가 큰 Q가 더 부피가 작을 거 아니에요. 밀도가 Q가 크다 보니까 더 어때요? 부피가 작지요? 부피도 작은데 또한 온도도 낮죠. 부피도 작은데 또한 온도도 낮으니까 또 그만큼 어때요? 수소결합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부피가 같은다고 해도 Q하고 R에서 부피가 같다고 해도 밀도가 같다고 해도 온도가 낮은 Q가 더 어때요? 많은데 밀도가 더 큰 Q가 R보다 부피가 작은데 온도가 낮다. 그러면 더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요.